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최저기온 7도 안팎에 그쳤습니다. 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 더욱 낮았죠. 또 기온이 낮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이번 가을 추위 적어도 주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20도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교차 역시 크게 벌어지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출동에 나선 119 구급대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있네요. 신청 대상자, 또 신청 방법 관련 내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10월 1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30일 앞두고 안정적인 응시 환경 조성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수능시험이 열리는 학교에 점검관을 투입해서 현장 점검하고 교육부와 합동점검도 벌일 계획입니다. 다음 달 16일에 치러질 도내 수능시험장은 44곳으로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수험생과 함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택시업계가 기본요금을 최대 5,1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기존에 3,300억 원이던 이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500원 올린 바 있습니다. 통상 택시요금 인상 논의가 2년 주기로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인상을 따지기엔 시간이 이르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도는 연구 용역 등 자체 검증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18개 시군 취약계층 13,199가구에 연탄 쿠폰을 지급합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62억 원으로 취약계층 한 가구당 47만 원 상당의 연탄 쿠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탄 쿠폰은 오늘부터 시군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할 예정이고 내년 4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응급출동에 나선 119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현황 실태 파악해 보도록 하죠. 강원소방본부의 김정기 구급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119 구급대원들, 구급차 정말 이 총각을 다투는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환자를 이송 중에 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또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폭행 피해가 이제 없으면 좋겠는데요. 잘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예. 최근 한 5년간 정도 보면 네. 저희 이제 구급대원이 이제 폭행을 당한 게 한 32건 정도 되는데요. 5년간 32건이요? 예. 예. 매년 한 6, 7건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올해도 이제 지난달 말 기준을 보면 한 6건 정도가 이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6건 중에 이제 또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보면 네. 32건 중에 이제 술에 취한 사람이 폭행한 게 이제 31건이고요. 아, 주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폭행이 이제 상당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건은 이제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구급 출동을 저희가 한 7만 건 정도 했는데요. 네. 만취로 인해서 이제 현장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제 구급대원들에게 폭행 또는 폭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힘들게 하는 장애 요인이라고 저희는 보는데 네. 그 장애 요인이 한 680명 정도 돼요.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 폭행으로 인한 거는 31건밖에 안 되지만 올 한 해만 기준으로 봐도 680명에 되는 만취자로 인해서 장애를 겪는 게 이제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예. 예. 요것이 이제 사법 처리됐을 때 32건이지 최근 5년간. 예.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법 처리하지 않고 구급대원들이 이제 현장에서 힘들어도 이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네. 사법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그렇게 드물다.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사법 처리는 5년간 32건이지만, 올 한 해 9월까지만 해도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이 한 680건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사법 처리가 된 사례,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빙산의 예. 일각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현장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주치자들, 좀 술을 드신 분들이 다쳤을 때 이성 중에 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인데, 좀 보통 많이들 다치나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보면 이제 술을 이제 많이 취하셔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거나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출동을 하게 되는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치자의 경우는 체온이 떨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고요. 또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죠. 예. 옮기긴 옮겨야 되겠군요. 옮겨드리고 병원에 이송을 해드려야죠. 예. 아니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119 구급대원들도 이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연락이 와서 좀 술 취하신 분이다, 쓰러지시면 좀 이송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썩 달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저희는 또 일이 또 도민의 또 생명 또 안전을 위해서 있는 그런 소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업무에 일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그렇게 갔을 때 이제 욕을 하거나 또 주먹으로 때리거나 또 발로 차거나 할 때는 그렇죠. 예. 상당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소방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작년 1월에 이제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구급 활동을 방해했을 때 형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뒤로 좀 상황이 좀 나아지지는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이제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법에는 근거가 있어요. 소방기본법이나 이제 119 구조구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 그리고 이제 형법에도 있어요.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되잖아요. 이게 구급 활동을 방해했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해했을 때 이제 5년 이하의 또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좀 강화시켰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강화냐면 음주했을 때에도 감면 안 시켜주겠다. 심신미약 이런 것은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심신 장애 상태에서 구조구 활동을 방해한 상태에서도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배제하는 거죠. 배제하는 그런 법이 생겼는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폭행이 잘 안 이루어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구급대원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주취한 상태에서 이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술 취하면은 뭐 용감해지기도 하고 예. 또 약간의 그 시비도 걸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예, 뭐 용감해졌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잘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뭐 30여 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 뭐 그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좀 강하게 이제 적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벌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언론에도 이제 솜방망이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보면은 이제 32건인데 한 징역 받은 게 한 4건 정도 되고요. 이건 정말 이제 정도가 심했을 경우고. 예. 32건 중에 4건이에요. 예. 그리고 벌금이 이제 뭐 한 12건,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 그런 건데, 그 사법부에 이제 처분이 내려지긴 했지만, 저희 그 구급대원의 입장에서 보면 좀 속상하죠. 예. 이런, 내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려고 했는데, 나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한 경우에 이제 그런 뭐 집행유예로 나온다든지, 또 집행유예로 나와서 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한 거 보면 속이 많이 상하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그런 이제 강화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일상 현장에서는 좀 아직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대원들 자체 좀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어떤 게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뭐 하루 이틀의 얘기도 아니고 수년간 이제 쭉 저희가 구급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이런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급대원들의 이제 환자 응급 처치하거나 이송 과정에서 이제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는 구급대원이 저희가 1,080명 정도 되거든요, 강원도에. 1,080명 정도 되는데, 그 보호를 위해서 이제 구급 헬멧을 이제 개인별로 다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폭행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증거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웨어러블 캠도 한 500개 정도 현장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다 녹화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그 도내 구급차 전체에 환자실 CCTV를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녹화 장치. 그래서 이제 뭐 그 사건을 이제 대비해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뭐 몇 년 안 됐지만 2020년부터 저희가 자동 경고 신고 장치라고 있어요. 그걸 이제 38대를 저희가 설치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쭉 추진할 텐데, 이 장치가 뭐냐면요. 환자실에서 구급대원이 이제 폭행이 있거나 또 폭행할 우려가 예상이 될 때 저희가 이제 자동 경고 버튼이나 신고 버튼을 이제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블루투스 연결돼서 구급대원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직접 이제 버튼을 작동하면 112나 119로 바로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20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매년 이제 저희가 해서 한 27년도면은 전체 차량을 137대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비들이 계속해서 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 이제 나중에 일이 발생했을 때 좀 원인 분석, 좀 이제 상황 파악을 하는데 좀 약간 그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궁금한 게. 그런 난동과 비슷한 이제 행위가 벌어졌을 때 물리적으로 이것을 뭐 좀 제어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참 좀 약간 저도 참 민감한 질문이라는 걸 알고 제가 드린 겁니다. 환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이제 구급대원이 이제 장비를 이용하거나 그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신체적으로 부축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주치자들이 이제 뭐 주먹질을 할 때 사실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거를 이제 뭐 어떤 다른 경우에는 뭐 이렇게 대비를 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
상당히 환자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욕하고 뭐 주먹이 날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예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겁니까? 뭐 매번 경찰관들을 뭐 동행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요. 예.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장비나 뭐 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민 의식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시민 의식을 이제 좀 갖게 하려면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예, 구급대원을 좀 이렇게 잘 배려해달라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알겠습니다. 좋죠. 그래야 이제 시민 의식도 바뀌어지고 예. 이게 저희 나라의 경우에 이제 이렇죠. 외국의 경우는 이제 소방관을 때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처벌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예. 결국 처벌 강화로 또 오늘 결론이 내려진 겁니까? 알겠습니다. 참 이 부분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좀 더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소방본부의 김정기 구급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계도 기간입니다. 1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계도 기간이 11월에 종료되고요. 또 사용 규제가 그때부터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현장 지도 점검 또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오늘 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최윤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년간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달 말에 이 기간이 종료가 되고 이제 본격 규제가 진행되는 것인데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이 관련 내용들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부터 자원재활용법의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되고 준수사항이 강화됐는데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카페와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보다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카페와 음식점과 같은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젓는 막대와 나무젓가락, 또 일회용 수저와 포크 등의 사용 제한이 시작됐습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1년간 진행한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또 새로 확대 강화되는 조치로 슈퍼 제과점 등에서의 일회용품 봉투와 쇼핑백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생활자원과 육혜연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되고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새롭게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걸친 계도 기간을 통해 시민과 자영업자분들의 의식 향상과 참여율이 높아진 만큼 일회용품 배출량은 꾸준히 감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뿐만 아니라 소비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현장에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와 원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일회용품 규제 또 예외 사항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네, 우선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경우로는 자동 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할 때, 그리고 매장 내에서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의 소비 목적으로 음식물을 포장, 배달할 때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도록 만들어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일회용 봉투와 일회용 빨대, 그리고 젖는 막대의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가지면서 일회용품 규제를 진행해온 만큼 많은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또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혼돈을 겪는 경우로 종종 매장에 조금만 있다가 금방 나갈 거니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강화된 규제에 따라서 매장에서는 컵을 사용하고 이후 나갈 때 일회용 컵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규제 강화에 대한 자영업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종이 빨대는 불편함이 많았는데 친환경 소재가 좋아져서 이제 불편함 없는 빨대들도 많이 나와서 이제 적응해 가면서 이제 오래 쓰면서 익숙해져 가고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방안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카페와 식당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는 것만이 아니죠. 일상에서 노력이 더해졌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11월 24일부터 본격적인 규제 강화가 또 진행되고요. 좀 많은 분들 관련 내용을 잘 실천해서 실질적인 배출량 감소로 또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어떤 사업이고요,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원주시 생활보장과 자립지원 장현희 이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장애인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사실 이 사업 내용 제목에 네. 좀 이런 사업이구나 하고 다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어떤 네. 사업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는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중 바우처 사업의 한 분야로서 네. 그 장애인의 건강관리 유지와 질환 예방에 필요한 맞춤 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의 자발적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저희가 기획한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뭐 맞춤형 운동이라고 하는데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뭐 다양한 또 운동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장애인도 이 중증도가 뭐 좀 네. 또 굉장히 또 다양하고요. 네네. 그 장애인 누구나 뭐 신청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70세에서 70세까지 그 등록된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10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네. 그 선정이 되시면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1년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20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군요.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이 선정이 되고 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죠?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원주시 신규 사업인 이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는 그 장애인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유지하고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 서비스로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등 그 신체와 관련된 트레이닝과 그 부가 서비스로 또 이제 식단 관리, 체력 평가, 체성분 검사 등 그런 전반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네. 건강 관리에 올바른 습관 형성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운동을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운동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그 제공 기관으로 등록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네. 이쪽에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주로 어떤 곳이 이제 등록돼 있는 건가요, 장소가? 저희가 올해 그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 그
모집 제공 등록 기간이 이제 한개 기간으로서 저희가 그 단계동에 원포인트가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예. 예. 아, 그러면 좀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좀 한계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인원수는 몇 명 정도가 이제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올해 지금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지금 선정이 되게끔 돼 있어요. 30명이요. 예.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장애도 이제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 좀 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심도 있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저희가 이게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제공 기간이 많지 않고 좀 더 이거를 향후 이제 서비스 이론 효과성이나 이용의 만족도를 좀 조사를 해서 네. 그 사회 서비스 품질을 좀 더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조금 더 발굴하고 그거에 맞는 맞춤형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예. 하지만 또 이제 그 장애인들 이 본인의 어떤 그 체력을 안배하면서 운동을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 뭐 시범 사업입니다만은 이게 속이 어떤 그 성과를 거둬서요. 좀 많이 또 이제 그 사업이 좀 확산되기를 또 기대해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생활보장과의 장연희 팀장이었고요. 10월 18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모두 정리하도록 하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